자, 그럼 이제 기본서 50페이지.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 이어서 보죠. 자,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한다라고 했는데요. 입안할 때도 역시 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안할 때도 조사부터 시작하죠. 저희 관할 구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역시 전반에 걸쳐 갖고 조사합니다. 필수. 그래서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계획 세계가 조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데, 자, 요 도시군 관리계획부터는 집행에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일 때는 절차 생략이 들어가죠. 그래서 CF, 자, CF 이제 비교. 경미한 사항일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일체 절차 생략이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경미하면 생략할 수가 있죠. 자,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이제 조사해야 돼요. 조사할 때 세 개가 들어갑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자, 악을 졌다 갖고 환, 토, 재. 세 개가 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환경성 검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집행이 들어가면 주변의 환경,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예전에 뭐 설치하면서 도롱뇽이가 멸망하고 그런데요. 도롱뇽. 이런 생태계 같은 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건 기본 계획과 같아요. 조사할 때 포함하도록 하는데, 토제 요거 5년 내 쓰면 또 할 필요는 없다.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사할 때는 환토제 포함하되, 마지막 요 기초조사 환토제 이걸 다 생략할 수도 있죠. 일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도 있다. 입안하려는 지역의 도심지의 위치. 도심지는 상업적 얘기예요. 상업적이거나 개발이 끝나고 나대지가 없을 때. 나대지가 없다. 나대지가 없다. 이 말은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토지를 다 이용 개발했으니까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도심지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 이때는 일체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원칙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의견 듣습니다. 의견 청취. 거쳐갖고 이제 입안하죠. 자, 역시 주민의 의견부터 듣는데요. 자,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 그러면 안 돼요.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이요. 우리 주민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우리한테 다 열람. 어떤 사항을 입안하고자 하는지 싹 보여주는 거예요. 열람. 여기서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청회도 14일이고요. 공고 열람시킬 때도 14일. 하여튼 요 주민의 의견 청취 관련해서만 숫자는 14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일 이상 열람시켜주면은 열람 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손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면을 작성해갖고 제출. 이게 직접적인 의견 청취라고 하고요. 근데 공고 열람시킬 수가 없는 거, 국방사, 안보상 기밀 또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죠. 기밀이거나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또 논점이 돼요.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대표 지방 의견 또 들어라. 이거는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6개 있죠.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용도 지역 1번 용도 지구, 2번 용도 구역, 3번 기반 시설. 자, 여기까지. 자, 요 사항에 관해서만 지방의 의견 들어요. 지역지구 구역과 시설. 그러면 반대로 4번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계 이런 거는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입안할 때는 지방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뭐다?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기반시설 이 사항에 관해서만 지방의 의견은 듣는 거고요. 다만 이것도 역시 경미하면은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하면은 생략. 그래서 경미하면 그냥 다 생략. 바로 입안할 수가 있죠. 교재 한번 볼게요. 자, 51페이지의 기초조사. 자,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딱 끊고 준용한다. 똑같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필수적인데 다만 다음에 경미 동그라미 경미한 사항 입안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경미하면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부터. 그리고 이 경미한 사항이요.
우리 대통령령에서 엄청 많아. 이 대통령령에서 그냥 한바닥이야, 한바닥. 엄청 많아갖고 경미한 게 다 달라 그냥 분야별로. 그래서 경미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 게 우리 공법이에요. 이 경미하고 친해질수록 지엽적인 거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본질을 딱 놓쳐요. 그래서 원래 이 공법의 적이 경미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데 이 경미한 거 중에서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개만 좀 보죠. 그 박스 보세요. 기억. 단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 5% 동그라미 5% 미만의 변경. 여기서는 또 경미한 게 5%입니다. 5%. 또 니은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 계획설의 근소한 근자 또는 근소한 위치변 근소하다는 게 경미하다는 거죠. 경미. 또 디귿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의 세부 지선 세자 또는 세부 세세한 거 그게 경미한 거죠. 세부. 그다음 리을 도시지역의 축소 축자 또는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변경일 때 그럼 도시지역이라는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을 축소한대. 축소는 개발 안 한다고 그죠? 개발 안 하고 그냥 보전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현상 변화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이게 요새 계속 물어보는 지문이죠. 축소. 도시지역 확대 그러면 안 돼요. 축소에 따른 변경. 그래서 그 4개. 자,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따니까요. 오근세축. 오근세축. 또 하다 보면 말 돼요. 오근세축. 그래서 경미한 것들 있죠.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서 경미한 거는 다 똑같아. 오근세축. 특히 축자, 도시지역의 축소. 여기서 경미하면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할까요? 기육번에 밑에 줄 기초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환자 또는 포함해야 된다. 필수에 조사할 때는 또 포함해야 돼요. 또 니은번 쭉 옆에 보면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 재 취약성 분석,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환토재 3개가 또 포함돼야 돼요. 앞에 넘어갑니다. 네, 가로 2번. 자,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의 위치, 도심지거나 거기서 도심지는 상업적 얘기예요. 상업적. 또는 개발이 끝나고 나대지가 없는 등 밑줄. 다음 요건에 닿으면 기초조사, 환토제 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체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옆 페이지까지 나오니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 뭐 다 일일이 정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도심지가 무슨 지역이라고? 상업적. 나대지가 없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서 니은 5년 내 실시. 5년 또는 5년 내 했을 때. 자, 옆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재취약성 분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역시 니은 5년 또는 5년 내 했을 때. 그 정도 정리하는 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년 내 쓰면 생략할 수 있고 도심지거나 나대지가 없으면 일체 기초사 등을 다 생략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의견 청취 봐요. 주민의 의견 청취.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밑에 예외. 국방상, 안보상 기밀 또는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 밑에 주어태 경미 또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2개입니다. 기밀하고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죠. 여기서 경미한 것도 뭐라고요? 오근세축. 똑같아요. 항상.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저 다음에 생략할 사항이 아니면 이제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방법은 공청회 그러면 틀려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열람.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동그라미 5번 기억 공고열람. 거기다 붙여 공고열람입니다. 그래서 특광사원수는 입안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쭉 내려서였고 7번째 줄 2개 이상 일간 신문과 그 밑에 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14일 동안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공고 열람 14일 이상 열람시켜준대요. 그 밑에 니은 자, 의견인자는 열람기간 내 밑줄 열람기간 내 특광사원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니까 직접적 의견 청취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옆 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2번 지방의회.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밑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역시 근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위반할 때 무조건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줄 친 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즉 박스의 내용만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그죠? 그래서 박스의 내용 기억. 용도 지역지구 구역 거기까지.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거나 니은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설 비춘. 자, 광역설은 정확하게 이름이요. 광역 기반시설. 기반설인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것들. 도로, 전철,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 그 다음에 디귿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설 비춘. 기반설. 그럼 여기서 기반설도요. 밑에 A번에 도로 중에서 주간선도로를 그 도시의 동맥이라고 그래요. 교통량이 제일 많은 큰 도로들 있죠. 우리 서울에 주간선도로 하면 어디겠어요? 88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이런 교통량이 제일 많은 큰 도로. 이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도로들이죠. 그 다음에 또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는 지하철, 전철이요. 쭉 내려서 학교는 대학교만. 초중고 이런 거 아니고 대학 등등등 해갖고 거기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 한마디로 작은 걸까 큰 걸까? 큰 거. 스케일이 큰 거라 그래. 광역시설이든 기반설이든 스케일이 큰 거 돈 많이 들어가죠. 돈. 예산이 되는지 예산이 감당이 되는지 지방의 의견까지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설은 큰 거예요. 그럼 용도 지역지구 구역과 시설 요것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니고 지역지구 구역과 시설에 관해서만.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2반이요. 조사하고 의견 들어왔고 2반은 계획안. 어디까지나 계획안을 만든 거니까 자, 2반한 것을 확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우리 2반한 내용을 결정권자가 결정 사인딱 해요. 결정한 것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자, 행정청이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우리 고시. 효과가 없는 걸 알려줄 때는요. 공고한다. 우리 공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이 있는 거니까 결정 고시. 그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결정한 내용을 지도에다 표시해갖고 지형도면으로 작성 고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제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효력이라고 할 때는 행위제한하는 거야. 행위제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 예,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이게 요새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러면 틀려. 그냥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고시 다음 날 효과 발생한다. 이거 우리 대표적으로 공법에서 뭐 들어본 거 있어요? 정비법에서 이전고시 있죠. 분양처분. 이전고시 다음날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그래서 분양처분 이전고시는 다음날 효과가 발생해. 환지처분이라는 것도 공고 다음날 효과가 발생해. 그런데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날 그 헷갈리라고 이렇게 줘요. 다음날 그러면 안 돼. 그냥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위반한 것을 결정권자가 결정하고요.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은 효과 발생. 그래서 위반권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별표 3개. 이 결정권자 작년에도 단독 기출, 재작년에도 정답, 그 작년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결정권자. 자, 우리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권. 그래서 원칙,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이 자들이 원칙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집행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자, 이방권자보다 상급 행정청이 결정한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상급 행정청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케바케라고 그러죠. 케이스별로 따져야 돼. 케바케.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관할구역에 위반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반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위반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시장하고 군수가 위반했어요. 시장군수는 위반권은 있는데 결정권, 자치권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위반했을 때만 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을 해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